네, 이번에는 과학도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북카페 시간입니다. 오늘도 반디앤 루닌스의 김현선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건가요? 네, 수학 이 말만 들어도 골치가 아파오는 네, 것 머리가 같은데요. 아프네요, 벌써. 네, 오늘은 수학 스토리텔러 김용관 선생님이 19편의 영화, 또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 일상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수학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 수냐의 수학영화관입니다. 수냐의 수학영화관. 그럼 수냐는 사람 이름인 건가요? 예, 본래의 수냐는 비어있음을 뜻하는 인도말로 최초의 영을 지칭하는데요. 네. 이 책의 저자 김용관 선생님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가 운영 중인 수학공간의 이름이 수냐의 수학카페고 같은 제목의 책이 이미 2권이나 출간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수학과 영화의 전모 흥미로운데요.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화는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주는 대상인 반면 수학을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책은 수학영화관이라는 동명의 대중강좌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 강좌가 수학을 정말 싫어하고 또 재미없어 하는 이들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하고요. 네,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영화를 이제 소재로 삼은 거군요. 네, 책 속에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부터 페이스북 개발자이죠. 마크 주커버스를 다룬 소셜 네트워크, 인셉션, 용의자 X의 헌신, 굿윌 헌팅, 박사가 사랑한 수식 등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보셨을 영화들이 등장합니다. 네, 저도 재미있게 본 영화들이 많이 나오네요. 저 소셜 네트워크 특히 네. 재밌게 봤거든요. 이 영화로 어떤 수학 이야기를 들려주나요? 네, 누구나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쉬운 듯 어려운 질문을 부딪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수학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지? 네. 뭐 이렇게 골치 아픈 수학 누가 왜 만든 걸까? 수학이 도대체 뭐지? 같은 것들인데요. 이 책은 크게 이 3가지 질문에 따라 각각의 영화들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네, 정말 그 답이 궁금해지는데 먼저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풀어보죠. 이 수학 어디에 쓰이나요? 네, 일단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는 기계식 시계의 등장으로 변화된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1675년 네덜란드의 수학자 하위 헌스가 휴대할 수 있는 진자를 발명해 휴대용 시계를 내놓은 이후 시계는 점점 더 정확성을 높여가며 지금처럼 널리 보급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간의 개념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2년에 나온 영화 스니커즈를 통해서는 정보화 사회의 근간이 되는 0과 1, 소수를 알아보고 있고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내의 관계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 집중되고 쏠려있는 현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파레토의 법칙과 역함수 분포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도요. 네, 온라인상의 관계망도 수학적으로 통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이렇게 골치 아픈 수학 누가 왜 만든 것일까? 네, 2번째 장에 해당되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그것의 기원을 쫓아간다기보다 수학을 하나의 언어로 또 놀이로 삶 자체로 만들어가는 수학자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용의자 X의 헌신을 통해 저자는 경험에 근거한 사유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 경험을 넘어 특정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무한히 자유로울 수 있는 수학적 사유의 특성을 언급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수학자들을 매료시켰던 사생문제, 골드바우의 추측,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등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네, 수학적 사유는 무한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풀어야 할 문제가 정말 끊이지를 않는 거군요. 네,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풀이가 아닌 문제 자체가 수학의 진정한 매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영화 굿윌 헌팅의 램보 교수를 떠올리게 하는 수학자 하디는 실용성과 유용성에 중심을 두었던 이전의 학문적 경향에 반대하며 수학의 무용성, 즉 수학적 정리의 아름다움, 순수한 사유로서의 자유로움 등을 중요시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수를 통해 사는 법을 배우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끽한 인물의 이야기는 이 책의 3번째 장에서 소개된 또 다른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으로도 이어집니다. 박사가 사랑한 수식,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박사가 가장 사랑한 수는 소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수의 고고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소수는 무한하지만 그 속성을 알 수 없고 이것이 마치 머리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지만 만지거나 다가갈 수는 없는 별과 같다는 거죠. 게다가 그 어떤 수로도 나누어지지 않는 소수는 가장 완전한 존재, 그 자체로도 읽히는데요. 이는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인 것과 같기도 하고요. 네, 수의 속성이 인생의 의미와 맞닿는 얘기 참 흥미롭네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수학의 세계를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디앤 루닌스의 김현선 씨와 함께 수냐의 수학 영화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